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는 법률에서 채권자 이의신청, 면책 취소 결정의 소제기, 그 다음에 형사고소를 통해서 회생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. 예, 여러분들 이번 시간 채무자가 개인회생 한다고 하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자, 제가 그동안 이제 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로서 채무자 입장에서만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여러분들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? 이럴 때 채권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자, 우선 채무자가 개인회생 한다고 하면 채권자분들은 좀 우선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.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회생에 관련된 법률 규정은 어쨌든 강제력이 있는 법입니다. 그래서 뭐 채권자가 아무리 뭐 법적 절차를 착수하고 해도 개인회생 법원에서 결정이 나온 대로 그렇게 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그 다음에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뭐 동의 같은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법원에서 판사님이 어떤 인가결정이 어떤 판결이 나와버리면 그만큼밖에 채권자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. 하기 때문에 일단 마음을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다만 내가 이제 악용하는 채무자들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냐면 일단 정말 막 악용을 했어요. 그러면 형사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는 법률에서도 이제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채무자가 정말 악용을 했어. 악용을 했으면 여러분들 첫 번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는 법률에서는 여러분 채권자 이의 신청하고 면책 취소 결정을 해달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쨌든 간에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이제 돈을 빌려준 당사자를 올리게 되면 그 채권자한테 다 나중에 어떤 관련 서류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날아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때 어떤 채권자는 이 개인회생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됩니다. 이해관계인이. 그러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했던 모든 관련 재반 서류들을 열람복사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채무자가 현재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재산, 그다음에 뭐 통장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 달 소득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채권자가 다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만약에 재산을 좀 숨겼다든지 소득을 숨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시면 채권자 집회 이의 신청 기간에 담당 재판부에 그 관련 소명 자료와 함께 그걸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기각 나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면책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1년 안에 여러분들 채무자가 어떤 악용했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 서류들의 열람 복사를 한 후에 면책 취소를 결정해달라는 것 또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되 내가 알고 있는 저 신청 채무자가 이거는 허위인 것 같아. 그러면 이런 열람 복사를 통해서 개인회생 재판부에 이 담당 이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형사적으로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만약에 신청 채무자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기죄가 성립해서 발생된 채무는 탕감이라든지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. 원금과 이자까지 다 갚아야 돼요. 그래서 사기죄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냐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. 금전적인 돈이 오갔을 때는 첫 번째 사용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. 그러니까 사용 용도를 속인다는 건 가장 간단한 게 이거예요. A란 사람이 B란 친구한테 A가 우리 엄마가 이번에 병원비가 한 500만 원 급하게 필요해. 그래서 B라는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요. 근데 A가 이 500만 원을 어머니 병원비 사용한 게 아니라 주식 코인하듯이 도박에 탕진을 했어. 그러면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됩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는 처음부터 갚을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돈을 빌리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. 그거는 이 부분의 입증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또 전문가를 통해서 사기죄 성립의 어떤 성립 요건들을 이제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는데 여튼 이렇게 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이 됐어. 그럼 내가 빌려준 돈은 개인회생에서 뭐 인가결정을 하고 면책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탕감이나 면책 자체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. 그게 또 개인회생법 규정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채무자 회생 및 파산하는 법률에서 채권자 이의 신청, 면책 취소 결정의 소제기, 그 다음에 형사고소를 통해서 개인회생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.